코로나19로 해외여행도 출장도 막혀버린 2020년은 전 지구적으로 큰 손실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실감을 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이벤트가 있었으니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개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 타이틀 출시였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 발표된 닌텐도의 혁신 DNA가 들어간 제품으로 닌텐도 DS, 닌텐도 3DS, 닌텐도 위유를 잇는 휴대용 게임 콘솔입니다. 이전 모델이었던 닌텐도 위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개선된 터치 UX를 탑재하고 거치형 콘솔과 휴대용 게임기로 변환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은 물론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게임 타이틀의 출시로 2년간 3,200만 대 이상 팔린 히트 제품입니다. 여기에 2001년 처음 출시되어 인기를 모았던 동물의 숲이라는 슬로우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의 20주년 기념 특별작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스위치 전용으로 출시된 것입니다. 때맞춰 닌텐도 스위치도 동물의 숲 테마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의 생산과 물류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수요 대비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말았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니 사람들의 관심은 더 늘어나 정가 40만원짜리 패키지를 100만원이라는 웃돈을 얹어 팔아도 될 만큼 풍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닌텐도의 매출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일본 제품 불매 분위기와 코로나19로 그 어렵다던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닌텐도 스위치는 무려 2,410만 대, 모여봐요 동물의 숲 타이틀은 3,118만 장이 팔려 나갔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처음 실행하면 무인도 이주 패키지 플랜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인도로 이주를 하기 위해 무인도를 고르고 대출을 받아 성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티켓을 밟고 나고 여권을 챙겨 비행기를 타면 나만의 섬에 도착하는데 유유자적 나만의 섬을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의 콘셉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리만족시켜줄 만한 콘셉트인데다가 바쁜 일상에 지쳐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천천히 리프레시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보니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자유도는 매우 높지만 여러 섬 주민들이 수시로 나타나 임무와 퀘스트를 주고 완수하면 적절한 보상과 함께 섬이 점점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하며 사람들은 성취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Z세대에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좋아 푹 빠졌다고 느끼게 하는 동시에 더 열심히 많은 것을 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인기가 있었던 여러 이유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중요한 특성 때문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현실세계의 모든 것과 격리되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세계 무인도로 떠나는 것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무인도는 현실세계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소일할 수 있는 평행세계입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섬에는 2명의 초기 주민이 함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은 섬을 방문하는 다양한 주민이 있어 적절하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서 게임의 재미가 지속되도록 자유도는 높으면서도 가이드와 인센티브가 균형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실제 친구들의 아바타를 8명까지 초대할 수 있고 실제 세계의 로컬에서 각자의 기기를 가지고 함께 있는 친구들과 객석으로 가상 공간에 모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사용자들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 특별한 연대감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녁이면 상점들은 문을 닫고 주민들은 잠자리에 드는데 현실 세계와 비슷한 라이프 패턴과 흐름 속에 게임을 즐겨야 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곤충이나 고기를 잡고 과일을 수확하거나 조개를 캐는 등 다양한 채집 활동을 합니다. 집을 증축하고 가구를 만들거나 마을을 꾸미는 등 다양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데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할로윈이나 낚시대회 같은 이벤트가 열리면 참가해 리워드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시간이 현실과 이어져 있고 현실에 나와 가상의 내가 이어져 어느 쪽에 있든 하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메타버스 내에서 엔딩 없는 섬 생활은 이어집니다. 섬은 마치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같이 나를 표현하는 가상공간이며 내가 원하는 욕망과 바람을 담아 공을 들여 가꾸고 성장시키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숲에서는 원하는 것을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벨이라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돈을 벌려면 현실 세계에서처럼 일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팔아야 하고 이때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도구를 만들기 위해 섬에서 레시피를 획득하고
도구를 제작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플레이어들에게 소소한 성취감과 목표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인기 덕에 현실 세계의 이벤트나 이슈들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이동해오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실제 커플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나 마크 제이코스는 시즌 아이템의 컬렉션 전시를 이 안에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 LG 디스플레이는 올레드 홍보를 위한 전시관을 오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Z세대와 만나기 위해 이 안에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되어 인기를 이어나가는 닌텐도 스위치를 통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성공 요인과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로의 접속을 위한 기기의 사용성과 하드웨어 성능이 몰입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디스플레이, 그래픽, 사운드, 햅틱, 확장성 등을 가져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이 부분에서 많은 메타버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전용 기기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더 완성도와 최적의 사용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부족했던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시스템도 충분한 자유도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퀘스트를 수행하고 섬을 발전시키고 결과물을 수거할 때마다 적절한 너굴 마일리지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벨이 주어져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플레이를 진작시켰습니다. 섬의 대부분과 아바타의 의상 등을 커스텀하는 것은 물론 DIY를 통한 다양한 아이템의 수집 획득은 수집 욕구를 자극함과 함께 무인도 생활이라는 비일상적인 낭만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와 사적인 영역을 최소한의 스케일로 균형감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다양한 NPC의 정교하게 구현된 상호작용과 반응들을 통해 사적인 영역 속에 함께한다는 사회화를 적절하게 적용했고 섬이라는 단위로 구성된 실제 사용자들의 가상 공간을 서로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 각자의 섬이 연결되어 개인화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가상세계의 플랫폼처럼 대규모 스케일로 엄청난 수의 유저가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이 다양한 콘셉트와 스타일의 가상세계가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빡빡하고 밥이 돌아가는 현대 현실 세계를 떠나 잔잔하고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 같은 메타버스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